네,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부터는요, 어제 미국의 엔비디아 약발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 강세인데, 너무 많이 쉬었죠. 자, 여기서 제가 좀 드릴 말씀 뭐냐 한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조사해 준 자료들, 이거 사실 뭐 제가 조사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남다르게 볼 거는 이 앞에 거는 제가 쭉 설명 많이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요것도 한번 열심히 보시죠. 자, 이것도 장중 한 이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흥박사 하이드로 지금 어바니튬에 올라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CULX 기술이라고 전흥박사가 터크가 엄청 많습니다. 100개도 훨씬 넘어요. 정말 워크홀릭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촉매를 활용해서 불순물이 과다한 리튬 염수에서 이게 이제 염호라는 겁니다. 염호. 그래서 불순물을 이 불순물이라는 거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말하는, 주로 마그네슘, 칼슘 농도가 높아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요게 핵심이 있다.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지금 포스코의 옴브레 무에르토가 그 돈을 주고 3천억이나 두고 사는 이유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래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데, 전 세계 97%의 염호는 버려져 있습니다. 왜?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서 도대체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옴브레 무에르토는 그 3%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 기술이 있으면 굳이 돈 들이고 할 필요, 그 버려진 염호는 너무 많다.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이 3프로 TV 나와서 얘기했죠. 타지키스탄 스탄에 염호가 많다. 이런 얘기를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지금 칠레, 지금 전 세계 남아메리카에 가면요, 칠레,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이쪽에 리튬이 대부분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국유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에 해당 없는, 또 전 세계에 버려진 97%의 염호, 미국도 많고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에도 많고요. 많습니다. 여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에 나갈 길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가 있으면요, 일단 염호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 폐배터리 리튬을, 우리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도 소재가 굉장히 발달했지만 회수율이 한 20%에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회수율 20% 30% 가지고는 참 상업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땅바닥에 LFP 배터리 같은 거는 파묻는다 그럽니다. 왜냐? NCM이다. 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우리나라의 폐배터리 회사는 리튬, 니켈이나 코발트 이거 비싸잖아요. 일부 망간도 빼냅니다. 주로 니켈이나 코발트를 많이 빼내거든요. 리튬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추출에 대한 순도 때문에 추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중국도 LFP 배터리는 철이잖아요. 리튬하고 철인데 철이 뭐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파묻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성일 하이텍, IS 동서, 세비캠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 어반 리튬도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티오피님께서 오스코텍 아래 꼬리가 좀 달린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죠. 메인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어제 반응률 63%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률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과하더니 아래 꼬리가 달리는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장은 좀 종목별로 좀 요란하네요. 오스코텍도 흐름이 있고,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대신에 이제 제가 힘든 공부는 제가 해드리니까
우리 정자님 제 카페에서 아니면 제 영상에서 시간 5분, 10분씩만 시간 내셔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신다. 여러분의 학식으로는 얼마든지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 이후에 그럼 보면요. 아직은 에코프롬의 LNF가 오늘 좀 아침 좀, LNF 최근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 보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신이 없네요. 자, 오늘 반도체 쪽 역시 전강후약인데요. FSD, 네, SNS텍, 요거는 삼성에서 네, EUV 한다 그래가지고요. 자, 그럼 핫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또 9시. 자, 지금 오늘 SNS텍이 움직이는데 아침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6.1%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1490이네요.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서 101490 이렇게 치면 SNS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NS텍은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공부를 제가 빨리 업데이트를 한번 할게요. 자, 핵심 EUV 관련해서 SNS텍은 네, 블랭크 마스크, 기본은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블랭크, 우리로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이 아시는 공테이프입니다, 공테이프.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막 회로로, 금속으로 막 설계를 하면 그게 포토 마스크가 되는 거죠. 포토 마스크는 당연히 그걸 반도체를 만드는 쪽에서 설계를 해서 하겠죠. 물론 이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이 더 많습니다. 그게 또 다 회로를 설계해야 되니까 이게 이 회사의 주력인데 지금 블랭크 마스크 지금 이 회사가 네 요겁니다. 펠리클. 펠리클은 뭐냐? 포토 마스크를 좀 전에 보호하는 투명한 막입니다. 포토 마스크는. 그래 지금은 삼성전자 EUV 공정에 펠리클 적용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만의 TSMC는 하고 있다는데 요거는 지금 일본의 미쯔비시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굳이 일본에서 의존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토 마스크는 직접 개발해서 일본에 의존 안 하고 하려고 한다. 참 일본 큰일입니다. 그 아베랑 그 위정자 하나 잘못 두니까 이 꼴나 경제가 이 꼴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포토 마스크를 지금 언론에 난 번은 네 곳에다가 독촉하고 있다는데 상장사는 SNS텍하고 FST 두 군데가 있어요. FST하고 SNS텍 두 군데가 있는데 언론에는 SNS텍이 제일 앞선 것처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포토 마스크의 오염을 방지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포토 마스크가 그 몇 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 투명 투과율입니다. 투과율. 그래서 지금 뭐 SNS텍은 투과율 90.6%는 좀 주장을 하나 업계에서는 지금 88%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작년 상반기 얘기입니다. 작년 봄에까지는 제가 업계 알아본 바로는 아직 삼성이 요구하는 언론에서는 막 이거 개발했다고 뉴스는 났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삼성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삼성이 좀 답답해한다 이런 후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SNS텍이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시설 투자도 공시를 했다 한다면요. 그러니까 좀 자신이 있으니까 공장 라인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산 투자를 위해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내부 사실을 알 수는 없으나 SNS텍이 상당히 좀 앞서 있다. 만약에 SNS텍을 정말 이걸 양산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FST는 주가가 폭락할 수 있겠죠.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SNS텍이 올라가고 오늘은 FST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양산에서 삼성전자 공급한다 얘기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겠네요.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IT 쪽은요,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좀 강세네요. 딱히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게임주들은요, 오늘 어제만이었던 NC소프트가 좀 빠지고 있고요. 오늘도 여전히, 네, AI 관련주들이 코난 테크놀로지 참, 아우, 대단한데요. 이야, 새로운 시세가 나네요. 참, 영업이익 10억인데, 시총이 2조인데, 새로운 성장주에 대해서 참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참 성장주 좋아합니다만은, 선뜻 내키지가 않네요. 저도 나이가 들었네요. 저도 항상 좀 젊으려고, 항상 좀 적극적이려고 애를 쓰는데, 좀 보수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가 딱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고난에 대해서는요. 오늘 엔터주들은 진흙탕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다들 상처를 입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K-팝이 타격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주주 운동도 적당히 좀 하셔야죠. 이 나라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들 이런 피해를 보죠. 역시 이쪽도 알테라, 이쪽도 다 AI 관련주 쪽인데요. SBB 테크는 이건 로봇이죠. 감속기인데 이것도 참 글쎄요. 참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뷰노, 루닛 이런 거는 이제 의료용 AI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막 우리 엑스레이 사진을 학습을 합니다.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엑스레이 보고 얘는 문 다리 있어 이렇게 판단. 이론적으로 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은 뭐 실적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그거죠. 그 산업이 성장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기업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혈강 고만고만하고요. 자, 2차 전지는 오늘은 셀 메이커들도 좀 고개를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좀 셀 메이커를 사나요? 다음에 기존의 3인방들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폐배터리들 움직이고 오늘 하이드로이트 보안 니폰을 좀 움직이고요. 첨보. 그래서 아직은 2차 전지 쪽은 여진이 남아있는, 기존의 여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9시님 말씀대로 AD 테크놀로지 디자인 하우스죠.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요. 요거는 우리 팹리스, AD 테크놀로지는 팹리스와 그 팹 사이에 이게 파운드리죠. 그 사이에 좀 윤활유 역할. 그래서 이 설계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포토 마스크도 좀 만들어주고 웨이퍼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중간에 윤활유 역할입니다. 그래서 팹리스들하고 중간에 역할하는 AD 테크놀로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그 시간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업데이트를 해서 주말에 좀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좀 강한데요. 이런 쪽도 뭐 사실은 AI하고 관계는 없지만 요즘 팹리스들이 좀 부각이 되는데 팹리스들이 실적은 지금 엉망이죠. 작년이 최악이었는데요. AD 테크놀로지는 그런 팹리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칩리스라고 해가지고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사이에서 좀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회사가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중에 AD 테크놀로지 대표적인데
강세네요. 나중에 테마 한번 설명드릴게요. 건설은 그만큼만 하고요. 바이어들도 오늘 자, 또 오늘 오스코텍은 시장은 좀 저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는 플러스고요. 오늘은 지금 보험은 최근에 IFRS 규정이 좀 바뀌어서 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그다음 하나생명 뭐 이쪽이 뭐 순이익이 급증할 거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회계가 바뀌어서 순이익 급증하는 게 뭐 본질적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뭐 하루 이틀짜리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오늘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은요 아까도 제가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오늘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수급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48억 순매수가 줄었네요. 그래서 역시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 시장이 역시 대거 순매수할 상황은 아니다 하는 입장이 또 나타나.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역시 좀 약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 반을 지나면서 엔비디아 약발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요. 아까보다 358억. 네.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는 아직 좀 버티기는 버티는데 수급이 조금 부정적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라면 좀 전강 후약 흐름 가능성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금융투자가 어떻게 될지 계속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은 그렇게 매수가 클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은 금융투자가 영향력이 매우 클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코스닥은요. 아까부터 외국인들이 103억 더 팔았네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요. 아까부터 순매도가 좀 줄었고요. 물실은요. 순매도가 줄었고 연기금은 매도가 늘었고요. 사모펀드는 순매도가 늘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의 순매도가 좀 약간 매도가 우세한 쪽에서 외국인이 팔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라 본다면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늘 오후까지 버틸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이 되돌아볼 때는 역시 코스닥도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은 313억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 꺾이는 분위기죠. 코스닥은 쭉 순매도하다가 주춤하는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유가증권 시장은요. 금융투자를 봐야 되는데 금융투자가 지금까지는 계속 매도를 하네요.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인 느낌은 지금의 수급 추이를 볼 때는 좀 전강 후약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키는 금융투자가 지고 있다. 이러다가 순매도가 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호님 가온칩스. 가온칩스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윤영님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께 강조드리지만 저는 여러분께 제가 대신 공부해드려서 최대한 좀 객관적인 정보들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려고. 여러분들은
지식이 쌓이시면요, 스스로, 저 방송을 이제 오래 들으신 분은 한 3년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랄까, 귀에 딱지가 앉으셔가지고, 스스로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어렵다, 낯설다 하시더라도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니까, 들으시다 보면, 이제 더 안 들리던 것도 들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전강후약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 대충 아시겠죠? 네. SNS 택이 상승하는 이유 제가 좀 설명드려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을 둘러싼. 다만 어반 리튬이 지금 약한 거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환 청구권 행사 또 있죠. 그래서 이제 다 했네요. 그래서 요 물량들이 3월 10일 날 상장되니까 요 물량이 심리적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앞서 보면 지금 39만 주, 3월 10일 날 39만 주 있죠. 하나 더 있죠. 이것도 72만 주니까 한 110만 주 정도 되겠네요. 110만 주가 3월 10일 날 상장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거래량이 이 종목이 적지가 않아서 어떨 때는 하루에도 150만 주씩 거래되니까 110만 주가 뭐 절대적 영향을 줄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주주들한테 심리적 영향을 줄 거라서 그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하이드로 리튬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매너그린 오스코텍은 진짜 안 맞는 종목. 그러니까 저도 요즘 바이오를 제가 아예 언급을 안 드린 이유가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알지만 웬만한 언급을 잘 안 드린 이유가 바이오는 참 뭐랄까 과거의 지식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런 임상 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급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공부해서 드린 노력에 비해서 너무 좀 성과가 적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바이오를 별로 언급을 안 드리는데요. 바이오는 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이드로 리튬과 어부한 리튬에 대해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라는 그 객관적 근거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거를 나는 제가 그냥 은행 예금 들은 심치고 그냥 갖고 갈래 이러신 성향의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되고 나는 전업 투자라서 저게 좋은 항상 재료가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건 알아. 근데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 매매하다가 제가 움직일 때 되면 난 그때 들어갈래.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본인의 성향과 위치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은 아시고요. 위메이드도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위메이드도 지금 상황이라면 위메이드는 상당히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 드론 가격 계속 보시면 돼요. 이 드론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로 치면요. 그냥 원화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가치가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중남미처럼 맨날 인플레를 해서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면 경제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이 못 살아서 다른 나라 가고 그런 것처럼 드론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게임 유저들이 다 떠나갑니다. 리니지 가고 딴 데 가지 여기 안 붙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 게임 하면 PC방비가 안 나오고 짜장면 값이 안 나오는데 있을 리가 없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이게 돈이다. 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드론 가격을 보고 또 위믹스 플레이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위믹스 플레이 들어가시면 동시 접속자 나오거든요. 그냥 게임은 회사에 물어볼 게 없어요. 동시 접속자 상황을 체크하고 드론 체크하고 이러면 답이 다 나온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드론이 다시 진짜 전저점 10개가 내려가면 이 게임은 힘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면 미래에는 상당히 롱런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메이드의 다른 장점들도 부각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래엠이 롱런 한다면 잘만 한다면요. 지금 꼬꾸라진 미르4도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드레이코 같이 또 다시 상승을 시켜가지고 해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미르4도 지금 동시 접속자가 25만이니까 가능성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25만원.
그래서 좀 우리 그 장 대표님 잘해 주십시오. 우리 주주들이 얼마나 지금 당신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 좀 잘해 주시고, 제가 느끼는 거는 위믹스 플레이라는 이 플랫폼이 좀 뭔가 자리는 잡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주관성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어제 좀 많이 빠졌지만요. 어제는 최근에 좀 빠졌지만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괜찮다. 이건 좀 염두에 두십시오. 이런 걸 알고 주가 흐름을 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있으면요, 매물대가 어떻고 그냥 구름 잡는 소리는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기관 외국인과 금융투자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은 다시 순매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무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외국인이 그래 1월 달처럼 한국 주식을 그렇게 왕성하게 사는 상황은 아니라도 그렇게 팔 상황은 아니야 하는 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도 순매도가 일단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는데, 코스닥 보니까 금융투자가 지금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조금 늘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금융투자도 계속 유심히 보자. 그 다음에 스티브님, 하이브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하이브는요, 그렇게 봅니다. 하이브는요, 빠졌죠. 하이브가 고점 대비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났었죠. 회복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 보이지만,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저는 유효하다. 이번에 그 SM 인수 때문에 좀 지금 진흙탕 싸움에 빠져가지고 진흙이 좀 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는 다른 아티스트들을, 이 BTS를 충분히 지금 메꾸고 더 이상 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의 하이브의 352-820인데요. 간단히 만발 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때마다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위버스란 플랫폼인데요. 지금 하이브는요, 지금 BTS가 워낙 크기나 하지만요, 지금 세븐틴도 인기가 거의 뭐 BTS급입니다. 그 다음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번에 빌보드 200에 1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BTS 다음으로 지금 BTS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1위를 했고, 세 번째가 지금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븐틴이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거의 BTS급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엔하이픈도 인기가 만만치 않죠. 거기다가 신인그룹 르세라핌, 뉴진스도 지금 빌보드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말해주는 게, 아티스트의 육성 능력이 하이브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럼 올해 지금 한 신인들이 한 5개 그룹 정도 등장하는데요. 4개 이상, 5개 정도. 이것도 다 기대가 크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BTS의 입대 공백을 충분히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위버스가 더 부각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당장 뭐 하이브가 주가가 막 크게 오른다, 이렇게 볼기는 힘들더라도 하이브는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히 좀 높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이브는요. 하이브하고 네이버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좀 아쉽죠. 그 카카오가 똥치라는 바람에 네이버는 국내 골목 상권을 뭘 한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큰 그림을 묵묵히 잘 해나가고 있는 네이버는 사실 구글 같은 회사죠. 근데 카카오는 뭡니까? 전부 자회사를 분리해가지고 상장시켜가지고 머니게임 할 짓만 하고 앉았는데, 네이버는 자회사 분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글이 유튜브를 분리 안 하잖아요. 지금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 그래서 제가 네이버도 올해는 좀 카카오하고는 구별되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는요, 정말 정말 큰 뼈저린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머니게임만 하고 앉았는데, 이번에 SM 보면서 지금 그렇게 투자들한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뭐 하이브하고 네이버는 좀 중장, 제가 펀드 같으면요. 펀드 같으면 하이브, 네이버 이런 것들 좀 사놓겠습니다. 펀드 같으면요. 자, 지금 시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순매도가 조금 줄어드니까 코스닥이 고개를 떠네요. 이런 거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강후약 흐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좀 전에부터 순매수가 늘고 코스닥 시장 한 9시 50분부터 양시장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늘고 금융투자도 뭔가 9시 50분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급 분위기라면. 물론 이들의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흐름 봐서는 오늘 시장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네, 리치맨님, 위메이드가 성공한다면 위믹스도 플랫폼으로서 성공한다고 봐야 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믹스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AI인 덕산텍 커피와 전액 첨가제 공장이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올 상반기에 완공되니까 하반기쯤 매출이 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2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회장 초반에는 오늘 전강 후약 흐름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9시 50분경부터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료들이 좀 움직일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고, 테마별로는요, 우선 눈에 띄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 요것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흐름상.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도 좀 기존의 흐름과는 이제 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흐름,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게 되겠고, 그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에코프로페나 LNF 이런 거는 반등을 할 때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분석해 드렸던 수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현금화를 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새로운 쪽으로 폐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그 외에는 개별 재료주 위주로 등장을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것들 띄고요. 이오플로우도 계속 요즘 얘기가 많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이오니어 관련해서 안트로젠 이런 것도 계속 좀 관심을 둘만하다, 저렇게 보여지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고개를 드네요. AI 관련주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제 카페 리포트에 있으니까 시간 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번 주말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10월 잘 갑니다. 이번 주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보다 나은 지식으로 우리 애청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잠목, 특급 브레인 한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